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인터넷신문방송 기자협회 회장 이영춘입니다. 인터넷신문방송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성구구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대담 일정을 선거 캠프의 요청에 대담에 응한 후보자들에게 한해 후보자의 기본 정보 및 주요 정책 공약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보도하고 개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질문에 답하는 대담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터넷신문방송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4.15 총선 특집 대담 방송은 협회 소속 11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포털, 모바일, SNS로 송출됩니다. 오늘 후보자 대담자로는 기호 6번 정의당 강병택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무대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나간을 좀 넘어갔는데요. 이 벚꽃이 너무 비처럼 내려서 눈처럼 내린다고 그러죠. 예, 눈처럼 내려서 좀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선거 때문에 가족들하고 꼭 구경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많이 아쉬운 계절입니다. 그렇죠? 꽃눈을 또 맞고 오셨다니까 더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결심하게 되는 과정의 가장 핵심은 비례정당, 위성정당, 괴뢰정당이라고 그러죠. 출연하면서 이게 정치개혁이 아주 갈기갈기 좀 찢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연동 비례대표를 좀 완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특히 순천 지역의 같은 경우는 이 구태정치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공공성보다는 이 자신의 이익에 좀 매몰되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대 양당들의 이 모습이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21대 시대의 정신은 경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청, 토론, 협력. 21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좀 국회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순천 지역 같은 경우도 또 보면 법조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들이 다 뭔가 전체 지금 출마자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양한 계층 이익들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력이 좀 화려한 이런 게 아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인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마을학교를 하면서 한 사람의 정말 뛰어난 리더가 작성된 계획서보다도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데서 나오는 계획서가 훨씬 훌륭하고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이 자기의 그 참여 의식들을 높여내면서 훨씬 더 사업이 그 참여성들 그리고 만족감들이 높아지면서 되게 뛰어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1인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지역을 좀 아는 사람, 지역에서 좀 다져온 사람이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지역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활동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정말 책상머리에서 이 문서로 작성되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현실로부터 나오는 계획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1인 중심 그리고 리더십에 좀 바뀌는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 또 화합과 소통,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다음 질문은요. 우리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현안 문제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강 후보가 생각하시는 최대 현안 문제가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 현안 문제라고 하면 그 비중이 좀 그 생각하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 제일 큰 현안은 전국의 광역시도단체 중에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중에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병원이 없는 데가 유일하죠. 의과대학병원이 없는 게 전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픈 실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과정을 보면서 그 병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 전남의 의대 유치라고 하는 것, 이게 동북권에 유치하느냐 서북권에 유치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전남의 대학 병원을,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들 공공병원을 유치하자라고 했지만 지금 있는 공공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들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순천의료원은 산재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순천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병원인데,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 낙후해요. 그리고 부지도 많아서, 그리고 특히나 여천산단이나 여수산단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형 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재활병원들이 이 역할들을 보다 좀 폭넓게 진행하려면 새로운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병원들을 더욱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 존재하고 있는 병원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부터 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나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진료할 수 있는 과목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보다 좀 폭넓게 해서 실제 지역의 공공성들을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다음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렇다면 제일 관심 있게 다룰 입법 분야는 무엇이고 왜 그것을 입법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이 아마 소멸 위기 아마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순천 광양은 좀 다릅니다. 이 주변 도심 지역은 좀 다른데요. 제가 전남 혁신학교 1호학교인 송산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11년 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송산 그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학교를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도심이 아니라 그 마을입니다. 마을. 즉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별량인데요. 별량, 나간, 송광, 외서, 황전, 월등, 그다음에 주암,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학교가 사라지고 그러면 마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을이 사라지면 농업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골의 마을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교육이 정말 잘 준비된 내 아이를 가장 키우기 좋은 곳으로 지금의 학부모들은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실제 마을에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아직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골 학교나 마을 학교를 법적으로 좀 보장해주는 지방교육 활성화법, 특히 마을 단위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들을 좀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의 입법에 대해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꾸준한 추진과
입법이 꼭 되시기를. 저는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요, 지금 각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내고 있죠. 본인의 선거 공약 중 유권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책 분야는 무엇인지요?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내 아이를 혁신학교를 보내서 큰 아이는 벌써 대학 졸업할 나이가 됐습니다. 혁신학교를 이루었던 핵심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교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전교조가 박근혜 시절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전교조가 합법화 될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선생님들과의 연대 투쟁, 학부모로서의 연대를 해왔던 학부모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전교조 합법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를 중립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교조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의 정치 참여가 좀 보장돼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 활동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유권자들과 만나는 또 본인만의 독특한 선거 유세 전략,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그 옛날 방식, 옛날 예를 들어서 명함을 나눈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워낙 늦게 선거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서 등록하셨던 분은 그나마 지역에 이제 여기저기 행사장에 쫓아다니면서 명함도 돌리고 악수도 나누고 자기 안면도 뜨고 그랬는데 제가 최정점에 코로나의 최정점에서 이렇게 등록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그거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눈에 띄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게를 만들었는데요. 지게 뒤에 보면 복자가 써져 있어요. 지게를 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랭이 논까지 짐을 지고 그 등짐을 지고 뚜벅뚜벅 올라가서 거기에 거름을 붓고 또 생산되었던 그 농산물을 지고 내려오는 것, 이렇게 본다면 정말 묵묵히 일하는 참 일꾼, 특히나 위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같은 서민들의 그런 정말 바라는 일꾼, 뛰어난 탁월한 아니면 쌈박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고 가겠다라는 것 하나의 의미와 뒤에 이제 복을 나눈 것은 실제 제가 지금 저도 자영업자인데요. 이 앞달에 매출이 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순천만에 짱순이빵을 납품을 해요. 관광객이 없으니까. 관광객이 없으니까 누가 사갈 겁니까, 누가? 저는 저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IMF보다 훨씬 큰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떤 방식으로 막을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막을 거냐. 저는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은 아마 묵묵히 일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소망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자를 새기고 다니신다. 그렇군요. 후보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내 내리 속에 강렬한 인식을 심어줬던 인생의 중요한 장면 5분이 있었다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 건지요? 솔직히 이게 이 이야기하면 되게 힘든데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 변혁이라는 길에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대학 때 겪었던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예. 한 분은 대학 시절 한 분은 저의 선배였던 김기정 열사의 압사 사건.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시신을 그 새벽 4시면 그때 당시 이제 백골단들이 그 시신을 뺏으러 오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저의 이제 3년 제 후배가 이제 분신해서 죽어요. 예, 많이 울컥하시지만, 예, 많이 울컥하신 그때 장면 5분을 회상하시니까, 굉장히 울컥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여쭤보질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지역구 유권자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1번 카메라 보시고,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20년 전에 이제 불판을 바꿉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천의 정치에서도 20년은 정말 정체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체의 시간을 이제 바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정치가 정체되는 가장 핵심은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순천 야시장 문제도 정말 뼈아픈 게 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좀 힘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정말 열심히 좀 할 걸 열심히 해서 힘이 있었다면 하는 그 미안한 시민들에게 미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좀 정의당에게 힘을 좀 보태 주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정도를 걷는 정당 딱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정치 1번지 순천에 이 정도를 걷는 정당이 올곧게 써야만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고 그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 한 표 모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공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정의당이 새로운 정치 희망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포부를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4월 15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택한 후보와 나라를, 국가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특집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